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 중 하나를 졸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고 이것은 제가 대학 졸업에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별거 없어요. 딱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리드 칼리지를 처음 6개월 후에 중퇴했지만 실제로 그만두기 전에 18개월 정도 더 자습생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퇴를 했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됐어요. 제 생모는 젊고 미혼인 대학원생이었고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입양되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변호사와 그의 아내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불쑥 나왔을 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정말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부모님은 한밤중에 예상치 못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론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나중에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고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후 부모님이 내가 대학에 가겠다고 약속했을 때 누그러졌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포드만큼 비싼 대학을 선택했고 노동자 계급 부모님의 저축은 모두 제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그 안에서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고 대학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자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자퇴하는 순간 저는 저에게 흥미가 없는 필수 수업을 듣는 것을 멈추고 훨씬 더 흥미로워 보이는 수업들을 듣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낭만적인 것만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이 없어서 친구들 방 바닥에서 잤어요. 저는 음식을 사기 위해 콜라병을 돌려주었고 매주 일요일 밤마다 마을을 가로질러 7마일을 걸으며 하레 크리슈나 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얻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제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가면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많은 것들은 나중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 칼리지는 아마도 국내 최고의 서예 교육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캠퍼스 곳곳에 있는 모든 포스터, 서랍에 있는 모든 라벨은 아름답게 손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저는 자퇴하고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서예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세리프와 산세리프 서체에 대해 배웠고 다양한 문자 조합 사이의 공간의 양을 다양하게 하는 것과 훌륭한 서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역사적이며 과학이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미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제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맥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서 그 단일 과정에 들르지 않았다면 맥은 여러 개의 서체나 그에 비례하는 간격의 글꼴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윈도우즈에서 맥을 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맥이 없는 개인용 컴퓨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가 중퇴하지 않았다면 그 서예 수업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멋진 서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앞을 내다보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를 돌아보면 매우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점들을 앞을 보고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점들을 뒤만 보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의 그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삶, 업보, 뭐든지 말이죠. 왜냐하면 점들이 길을 따라 연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따를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을 잘 다듬어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워즈와 저는 제가 20살 때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 만에 애플은 차고에서 우리 둘이서만 일하던 회사에서 직원 수가 4,000명이 넘는 2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우리의 최고의 작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저는 막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시작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애플이 성장하면서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했고 첫 해 정도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사회는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공개적으로.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집중했던 것들이 사라졌고 그것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전 세대의 기업가들을 실망시켰다고 느꼈습니다. 지휘봉이 저에게 넘어가는 순간 제가 바통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루이스를 만났고 너무 심하게 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대중적인 실패자였고 심지어 계곡에서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한 일을 사랑했습니다. 애플사의 상황 변화는 그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애플에서 해고된 것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움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5년 동안 나는 NEXT라는 회사와 픽사라는 회사를 시작했고 내 아내가 될 멋진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픽사는 계속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놀라운 변화 속에서 애플은 NEXT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EXT에서 개발한 기술은 애플의 현재 르네상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멋진 가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맛이 지독한 약이었지만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벽돌로 여러분의 머리를 때릴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만이 저를 계속하게 해준 유일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착하지 마세요. 마음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것을 찾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훌륭한 관계처럼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계속 찾아보세요. 정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인용구를 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상을 남겼고 그 이후로 지난 3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너무 많은 날들이 연속적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마다 저는 제가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모든 외부적인 기대, 모든 자부심, 모든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죽음 앞에서 그냥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벌거벗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나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침 7시 30분에 스캔을 했는데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게 분명해요. 췌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의사들은 제게 이것은 거의 확실히 치료가 불가능한 암의 일종이며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집에 가서 제 일을 정리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죽을 준비를 위한 의사의 코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단지 몇 달 안에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진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내시경을 제 목구멍 아래로 제 위를 통해 제 장으로 집어넣고 제 췌장의 바늘을 꽂고 종양으로부터 몇 개의 세포를 얻었습니다. 저는 진정제를 맞았지만 그곳에 있던 제 아내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았을 때 의사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췌장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요. 이것이 제가 죽음에 직면한 것 중 가장 가까웠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겪으면서 나는 이제 죽음이 유용하지만 순전히 지적인 개념이었을 때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탈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의 최고 발명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의 변화 요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제거합니다. 지금 당장은 새로운 사람이 당신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언젠가는 당신은 점차 오래된 사람이 되어 치워질 것입니다. 너무 극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꽤 사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와 함께 사는 독단에 갇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소음이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의 성경 중 하나인 더 홀 오브 카탈로그라는 놀라운 출판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멀지 않은 멜로 공원에서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적인 감각으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출판 이전인 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타자기,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에 페이퍼백 형태의 구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이었고 깔끔한 도구와 훌륭한 개념들로 넘쳐났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더 홀 어스 카탈로그의 여러 홀을 발행했고 그 후 그것이 진행되었을 때 그들은 마지막 홀을 발행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고 저는 당신 나이였어요. 그들의 마지막 홀 뒷면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험적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늘 갈망하라. 늘 겸손해라. 그것은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의 메시지였습니다. 늘 갈망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졸업할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바랍니다. 늘 갈망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